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어셈블리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에는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요. 미리 설명드리자면 탑다운 방식은 제일 최상위 어셈블리에 내가 설계를 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바텀업 방식과는 반대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어셈블리를 만들고요. 그리고서 존재하지 않는 파트를 부품으로 생성한다는 건데, 이 말은 즉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최상위에서 중간 단계인 서브 어셈블리에 이 단품을 추가를 할 때 빈 파일인 new component 기능으로 서브 어셈블리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어셈블리 파일에 add component, 즉 만들어진 부품을 삽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add component로 만들고서 그 위에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거꾸로 최상위 어셈블리를 제일 나중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만드는 기능은 따로 있고요. add component는 우리가 만들었던 단품 파일을 부품으로 추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에는 add component를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어셈블리를 생성을 하고요. 최상위 어셈블리 밑에 원하는 부품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브 어셈블리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어셈블리를 부품을 추가한 다음에 생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서브 어셈블리를 먼저 만들고 그 서브 어셈블리 레벨에다가 부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품 두 개는 앱솔루트 오리진, 즉 절대 위치에 추가를 하는 거고요. 모델링에 좌표계가 여기 있다면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보이고 있는 좌표계와 동일한 위치에다 생성을 해주는 게 앱솔루트 오리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부품은 셀렉트 오리진에 추가를 해줄 건데요. 셀렉트 오리진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부분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해서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NX를 띄워서 구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어셈블리 템플릿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어셈블리 스타트가 아닌 2번 어셈블리 구조 만들기로 들어가시고요. OK를 해주고 이 위치에다가 최상위 어셈블리는 어셈블리 1번이라는 파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add component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잠시 클로즈를 주고요.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 가면 단품처럼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셈블리 탭에 add component 기능을 사용을 해서 부품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할 부품을 찾아주는 부분인데요. 오픈을 해서 컴프레셔 베이스를 더블 클릭하면 부품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인터랙션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프리뷰 윈도우가 꺼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켜주시면 컴포넌트 미리 보기 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앵커 부분에서 앱솔루트로 주고요. 앱솔루트 로케이션에서 스냅 부분이 있는데 스냅 부분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냅이 걸리면서 놓아주는 거고요. 앱솔루트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는 모델링에서 좌표계가 있는 부분과 지금 보고 있는 좌표계가 동일한 좌표계의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주고 Create Fix Constraint이라는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 추가한 부품은 베이스 부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부품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구속 방법입니다. 여기서 일단 Yes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의 최상위 어셈블리 밑에 컴프레셔 베이스라는 부품이 추가가 됐고요.
만약에 이 컴프레셔 베이스부터 추가를 하고 나중에 최상위 어셈블리를 만들고 싶으면 Create New Parent Assembly 사용을 해서 최상위 어셈블리 이름을 생성해주고 OK를 눌러주면 제일 최상위 위에 생성이 될 겁니다. Create New Parent Assembly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Component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요. 다시 한번 오픈으로 실린더 헤드라는 부품을 선택을 하고요. 이 밑에 보면 카운트가 있네요. 원하는 부품을 개수로 연속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OK를 누를게요. OK를 누르면 앱솔루트 위치에 이 부품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정렬해 봤을 때 위치가 딱 맞아 보이죠? 이 부품은 설계자가 조립을 생각하면서 특정 위치에서 이만큼 띄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부품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개의 부품 위에 서브 어셈블리가 있었습니다. 서브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브 어셈블리를 추가하는 방법은 New Component라는 기능이고요. New Component 기능을 선택을 해서 서브 어셈블리의 이름을 베이스로 입력을 하고 OK를 해줄게요. 그러면 어떤 부품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어셈블리 부분이 밑에 있는 하위 레벨의 부품이랑 동일한 레벨을 가지고 있죠. 원래는 이 서브 어셈블리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품들을 연속해서 컨트롤 키로 눌러서 베이스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부품을 선택을 해서 파일을 폴더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서브 어셈블리를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Component라는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요. 헤드를 입력해서 OK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냥 선택하는 거 없이 OK를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서브 어셈블리 레벨로 빈 파일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빈 파일에 부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Make Workpath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품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Add Component 기능을 사용해서 부품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냅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위치에다가 바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스냅으로 사용을 해서 먼저 이 위치에는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포인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크 센터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아래 있는 서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OK를 해주면 지금 아래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위로 가 있네요. 이때는 리버스를 선택을 해주면 Z축이 리버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시고 픽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노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픽스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캔슬을 눌러보면 헤드라는 서브 어셈블리 밑에 실린더라는 부품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dd Component로 서포트라는 부품을 선택을 해서요. 이번에도 스냅으로 정확한 위치를 찍기 위해서 서클의 위에 있는 센터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클의 센터로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Add Component로 Retain tab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이번에는 앱솔루트로 다시 바꿔주고 무브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부품을 바로 이동을 시켜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의 거리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널리시스로 잴 수가 있는데요. 이때 Specify Orientation, 즉 포인트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거리값을 잴 건데 어떻게 잴 건가 하면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때 Z축 방향이기 때문에
Z축에서 화살표를 펼쳐보면 매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저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포인트와 윗면을 선택을 해주면 139mm가 나오네요. OK를 하고요. 여기서 139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OK를 해주면 그 위치에 딱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오픈을 해서 이번에 리테이너 바텀으로 추가를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시파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좌표계의 길이값을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위치에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의 센터와 이 블렌드의 센터를 일치를 시킬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브로 해주고 무브 핸들 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브 핸들 온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보면 부품이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좌표계만 이동을 하면서 이 부품의 좌표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스냅 포인트에서 아크 센터를 선택해주고 아크 센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부품을 같이 이동할 때는 무브 핸들 온리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브 핸들 온리는 좌표계가 따로 움직이는 거고요. 무브 핸들 온리를 꺼주시면 부품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부품을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면 부품의 순서도 옮겨지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부품과 부품들끼리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간섭이 되지 않고 조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상위 어셈블리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add 컴포넌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new 컴포넌트 기능을 사용해서 서브 어셈블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ew parent 어셈블리 기능은 최상위 어셈블리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d 컴포넌트를 했을 때 원하는 부품을 추가하고 OK를 눌렀을 때 이 부품이 서브 어셈블리 단계로 가면 당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서브 어셈블리 밑으로 넣어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굳이 순서대로 구조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구조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구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